마지막으로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나타나고 있는 예. 우리가 증시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주요 이벤트나 챙겨야 될 이슈 같은 게 있을까요? 지금은 뭐 단기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게 중국의 지표가 가장 중요한 거죠. 중국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 많이 하잖아요. 중국을 어떻게 믿어? 사회주가고 중국의 경제 지표도 못 믿겠고 네. 정책도 막 바뀌고 막 등락이 있고 그래서 중국 그래서 아예 그냥 무시해 버리거든요. 그 생각 자체는 중요하지만 중국의 정책과 중국의 지수는 항상 보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 전 세계적으로 중국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네. 우리나라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현대중공업 또는 LG화 이런 게 10배씩 떴어요. 그 무거운 주식들이. 네. 중국 때문에 그랬습니다. 중국이 세계 공장으로 제조업 부흥을 했을 때 그랬었거든요. 그렇죠. 전기차 시장도 그리고 그쪽에서 터뜨렸고요. 2015년도에 가장 가깝게 2015년도에 화장품주 10배씩 갔잖아요. 그렇죠. 그 마스크 제약바이오 관련주 10배가 날라갔고 그렇죠. 날라갔잖아요. 네. 그거 중국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콘텐츠나 게임 터지고 예, 중국 중국이 시장. 내수무역 정책을 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네. 중국은 절대 중국의 정책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중국의 지금 경기 지표가 안 좋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경기부양 정책을 쓰지 않았어요. 그 소위 공동부여라고 하면서 그래서 리커처 총리가 지금 시진핑을 막 그냥 진짜 공격하고 있는 게 정책이 잘못됐다. 이제 다시 바꾸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시진핑 정부는 아마도 이번 전인대회하고 10월에 재신임 얻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쉽게 바꾸진 못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얘기 많이 하지 그래서 않습니까? 제로 코로나 정책이 예. 길어질 수가 그렇죠. 있고 그러니까 저도 공급망 그쪽 둔화 전문가분들이 얘기하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10월 이후부터는 공격적으로 중국이 부양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네. 얘기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의 정책들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도시봉쇄, 중국이 도시봉쇄 하니까 전 세계가 다 흔들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도시봉쇄가 완화되면서 중국의 경제 정책이 어떤 것이 나오는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중국이 6월 1일 날 자동차 하향 정책이라고 하죠. 자동차 산업 촉진 정책을 씁니다. 기존에 보조금으로. 뭐 가자나양처럼 예, 가자나양처럼. 보조금 주면서 예, 추가적으로 보조금 소비 주면서. 촉진시키는 6월 달에 그런 발표한다고 정책이죠. 예고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게 나오면은 전 세계 시장이 들썩, 왜냐하면 엄청난 시장이기 때문에 네. 거기서 도시봉쇄가 끝나면서 그런 정책이 나오면은 그건 분명히 영향을 받을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 번으로 봤을 때 6월 달에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은 분명히 있는데 지금은 이제 시황을 얘기한 건 아니고 이제 섹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책적으로 중국의 정책에 같이 영향을 받으면서 움직이는 것들은 굉장히 크게 영향을 준다. 그렇게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 중국의 경제 지표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체크해보고 네네, 예. 중국이 언제쯤 이렇게 또 셧다운이나 완화가 되면서 돌아서는지 이런 부분도 확인하면서 나가야겠네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가이시니까. 우크라이나 네. 전쟁은 저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것 같아요. 예, 예. 사실 항상 이제 뭐 다른 시각 이런 부분이 계속 나오니까 한쪽에서는 이제 마리우폴 이쪽 같은 게 끝나면서 끝났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좀 더 심화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은 가정 이런 부분을 예측을 하면서 머릿속에서 희망회로 돌리는 것보다는 네. 그냥 시간이 녹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이제 왜 여쭤봤냐면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렇게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10월에 중간 선거 있잖아요. 네. 재신임 받아야 되잖아요. 트럼프도 그렇죠. 푸틴도 그렇습니다. 그 대부분이 지금 10월 11월에 있어요. 네, 그 안에 전쟁 안 끝난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지지를 올리고 네, 전쟁 중에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 뭐 러시아 루브라 같은 경우도 사상 최대 다시 한번 경신하는 모습이 그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러시아 TRS 깜짝 지수는요. 놀랐는데. 지수는 네. 일단 2월 24일 날 전쟁 발발됐죠. 네. 거기 넘어섰어요, 이미요.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루브라 가치도 네. 그 전쟁 예, 이전을 예. 넘어서는 모습이 예. 나타나면서 깜짝 그것만이 놀랐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비관적으로 생각하지만요. 러시아 전쟁으로 해서 가장 크게 변동성을 준 가격이 예를 들어서 유가죠. 네. 유가 그때 90달러 근처에 있다가 130달러까지 갔었죠. 지금 그러다가 100달러 전후로 왔다 갔다 왔다 하죠. 갔다 하죠. 니켈 가격은 어떤지 아세요? 지금 여러분 한번 니켈 가격 볼까요? 자연스럽게 좀 보게 됐는데 원래 그냥 지나갈까 했는데 지금 화면 처음에 보시는 건 WTI 유가입니다. 유가가 90달러 근처에 있다가 130달러 갔다가 보시면 확연하게 고점 찍었어요, 얘는요. 그렇죠. 옆으로 예, 횡보하는 옆으로 모습이 그냥 나타나요. 있습니다. 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 건 더 다이나믹합니다. 그 다음 건 니켈입니다. 니켈. 네. 지금 니켈 고점 폭등하고 찍고, 난리치다가 완전 거의 폭락했어요. 그런데 이 니켈 가격의 움직임과 비슷하게 움직인 지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요. 인도네시아 지수를 여러분 보시면요. 2021년 5월서부터 쭉 횡보하다가 급등했다가 횡보하다가 급등했어요. 최근에 폭락했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인도네시아가 다른 나라, 특히 우리나라 작년 7월서부터 내일이 하락하는 동안 인도네시아는 계속 올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쪽은 특히나 이런 원자재단 맞습니다. 그쪽에서 특히나 식음료 관련된 맞습니다. 이쪽과 연관이 많이 지어지더라고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아시아에서 곡물. 대만을 제일 많이 팔았고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를 그다음에 팔았거든요. 네, 그 돈 빼가지고 MSCI 신흥국 이머징에서 리베르싱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돈 빼서 현금 가지고 은행에 넣지 않아요. 그런 자금들은요. 그 돈은 어디 갔냐? 인도네시아를 갔어요. 아, 그러니까 네. 공산품에서 빼서 일부 뭐 곡물 뭐 이런 쪽에 그렇습니다. 이 투자한 IT 거네요. 빼가지고 원자재로 네. 간 거예요. 원자재 한마디로 사고, 표현하면. 곡물 사고. 예, 이리로 네. 간 거예요. 인도네시아 갔다는 얘기는. 근데 얘 보세요. 니켈 가격 그거하고 비슷하죠. 요즘 폭락하고 있죠. 그렇죠. 인도네시아 지금 폭락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요거는 희망이 이럴지 모르겠습니다. 단언할 수도 없고 한번 재밌으니까 한번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같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외국인들이 인도네시아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수급의 변화가. 이런 이게 것만 나오면 보면 인플레이션도 좀 꺾일 수 있다는 기대감 자체도 이미 반영이 그럴 되고 가능성이 있는 상당히 거네요. 있는 거죠. 만약에 이게 지금 인도네시아가 다시 돌아서지 못하고 여기서 다시 이제 추세적으로 꺾여 내려오기 시작하면 그 돈은 어디로 가느냐? 대만과 한국으로 오게 해서 아주 높습니다. 네.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시나리오를 생각하면서 어떤 시나리오에 내가 맞았을 때 배팅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틀렸을 때 내가 손절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시나리오가 없는 사람은 올라가도 걱정이고 내려가도 걱정이거든요. 계획이 없으면 뭐 휩쓸릴 예. 수밖에 없는 예,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여러분께 말씀을 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제가 이걸 보고 있거든요. 인도네시아 시장을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한번 여러분들 한번 재밌게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우, 진짜 좋은 말씀 해주신 것 네. 같아요.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박평창 부장님과 함께 변동성 장세의 원인과 투자자들 대응 방법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이제 투자자분들께 부장님께서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네.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전에 삼성전자를 90만 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액면물날 전에요. 90만 원 전에 왔다 갔다 하다 100만 원을 신고가에서 돌파하는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98만 몇천 원에 한번 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 고객분들, VIP 고객분들하고 꽤 많은 돈에 거의 대부분 걸 샀었어요. 아. 거의 대부분 샀었습니다. 네. 근데 그게 101만 원을 찍고 195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에서 한 4개월 정도 있었어요. 거의 한 반년 오래 기간을, 있었습니다. 예. 반년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내려가기도 하고. 네. 그 반년 동안 정말 힘들었습니다. 음. 요걸 바가지로 먹으면서 그렇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아, 그때 당시에 100만 원이면 그냥 고점 얘기를 항상 하고 예, 있었을 고점 있으니까 때였거든요. 이제 엄청 이제 아무튼 그거 물렸다. 네. 그리고 정말 힘들게 제가 그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정말 힘들게 그 한 몇 개월 지냈었거든요. 근데 지금 많이 빠졌고 6만 원이라고 쳐도 액면분해서 3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50분의 1을 액면분할 예, 했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이잖아요. 네. 근데 그때 그게 95만 원, 98만 원에 샀던 게 95만 원, 96만 원 왔다 갔다 했을 때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아시겠죠? 시장이 네. 있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안 좋은 거에 익숙해서 안 좋은 거 얘기만 계속 나와요. 아, 그러면은 안 좋을 때 계속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를 8만 원에서 살 이유가 있었는데 6만 원에서는 살 이유가 다 없어졌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네. 물론 모든 종목이 그럼 삼성전자가 앞으로 그럼 다시 10만 원 넘어서 20만 원 가느냐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 전제 조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기업이 이익 성장이 계속 늘어나는 경제적 혜자가 있는 기업들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경제적 혜자를 갖고 있는 기업들은 이렇게 빠졌을 때 사는 게 그게 주식 투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빠지면 시장이 안 좋고 그러면 주식시장이 곧 망할 것처럼 생각을 해요. 세계 경제가 곧 망할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만일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지금 2,500포인트대에서 내가 굉장히 괜찮은 주식을 하나 갖고 있어요. 네. 이 기업이 성장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걸 내가 샀어요. 극단적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뭐 위기 상황이 돼가지고 2,400 아래 쉽게 안 갈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2,200을 갔어요. 네. 근데 아마 그렇게 가면은 시스템이가 되면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짧게 갔다 오거든요. 그렇죠. 되게 짧게 갔다 금방 오거든요. 나왔다가 다시 예. 또 급등 그럼 나와서. 그걸 버티세요. 그냥 기다리세요. 음. 그럼 나는 그 주식으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니까요. 지금 주식은 빠질 때 사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빠지면 주식을 하면 안 되고 팔아야 되고 올라가면 그때 다시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 제가 말씀을 좀 이렇게 하니까 조금 표현이 공격적으로 됐는데 죄송하고 여러분께 정말 죄송한데요. 지난 동안에 쭉 생각을 해보면은
시장이 하락했을 때 산 사람들이 훨씬 더 마음 편히 고수익을 큰 수익을 냈던 거였습니다. 어쩌면 용기를 냈던 그게 사람들. 지금일지도 모르고 또 지수는 아닐지언정 종목별로는 그런 종목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생각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식을 보고 내 주식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이 매일매일 나오는 뉴스나 뭐 미국 시장이 빠지고 뭐 미국 시장이 어저께 빠졌는데 내 종목이 오늘 플러스인데 뭐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네. 접근을 좀 하시면 조금 더 지금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응원을 드립니다.